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보수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되는 것뿐만 아니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이런 지경까지 됐는데요. 참으로 정말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깝깝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체포가 돼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의 발언을 했는지 뭐 이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유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공수처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주당 쪽에 있는 그 집회 사람들에게 영웅같이 떠받들여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한 달 사이에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진보 진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기보다도 좌빨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궁금해지는 거겠죠. 도대체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며 옛날부터 집회에 뭐 나오기는 많이 나왔지만 앞에 전면에 서가지고 사회를 볼 정도의 그 급은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한 달 사이 이렇게 급이 올라가게 됐는지 그리고 왜 도대체 좌빨들한테 열화 같은 또 성화를 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성의 정체가 누구냐?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바로 이 여성입니다. 네. 썸네일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범상치 않은 박자감이라고 해가지고 97년생 집회 사회자라고 나와 있는데 얼굴도 지금 같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일단 들기는 드는데 여러분들의 자유에 일단 맡기고요. 놀라운 것은 97년생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박자감이 범상치가 않은 게 아니라 저번에 좀 다른 게 좀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좌빨들과 그다음에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영웅같이 최근에 숭배를 받고 있는 것이냐? 이 집회를 할 때 되게 열과성을 해가지고 막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노래도 자기가 선정해 오고 그리고 막 가사 같은 것도 막 개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에 맞춰갖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러면 저번에 목소리까지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 집회에 나가가지고 직접 저분을 막 듣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불법 계엄 윤석열은 퇴진하라! 탄핵시킵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막 목소리가 범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뭐 목소리가 범상치가 않은데 정치권에서도 저 정도의 어떤 그 성량을 내뿜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죠. 우리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정치권 중에서 민주당 쪽에 저 정도의 성량을 내뿜는 사람, 항상 이제 꽥꽥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서로 시작하고 교로 끝나는 사람. 서영교죠, 그쵸? 가만히 보니까 뭔가 서영교 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서영교라 좀 이렇게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묘하게가 아니라 좀 상당 부분 닮은 느낌이 있어요. 뭐 서영교를 닮았다라고 하는 게 모욕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러면 그 서영교한테 또 모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서영교 그분 같은 경우는 또 고소고발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도대체 집회 사회자를 맡게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음악 한 곡도 허투루 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직관적인 가사, 소원을 말해봐 윤석열 탄핵. 일단 세월호 세대로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학생이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약간 무력함, 미안함.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가로 살게 됐는데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이는 굉장히 어림에도 불구하고 약간 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사기꾼 이런 거보다 전문꾼, 시위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어떤 거를 뭐 선택을 할지, 가사를 막 개사를 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고민하는 거. 일상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전문적으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야 저런 거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97년생이라고 했고, 세월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진로가 활동가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세월호가 2014년도잖아요. 그러면
17살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17살 때 자기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그때 이제 활동가가 되기로 진로를 결정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일단 살다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17살이라고 한다면 고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 주변에 또 있으신 분들 있고 자녀가 또 고등학생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자녀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나 활동가 할래. 이러면 이게 막 대화가 좀 잘 안 되지 않나요? 일단 주변에 저도 이제 그 학원을 해가지고 애들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나 활동가 할 거예요. 나 무슨 뭐 윤석열 탄핵을 얘기나 활동가가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진로라고 하는 거를 정할 때에는 활동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잘 안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제 그렇게 활동가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 삼나 봐요. 물론 좋은 이제 그 뭐 자기의 그 아이돌 같은 사람은 있겠죠. 용해인 같은 애들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용해인도 그때 이제 그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 세월호 때 그 운동을 가지고 사실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 국회의원직 지금 2번이나 해먹고 있잖아요. 비례로. 지가 무슨 뭐 지역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겠으며 지역구에 뭐가 있겠습니까? 100% 이번에 4년 끝나면 걔는 어차피 나가리 되는 인생인 거거든요. 어쨌거나 8년 헤쳐먹었으니까 잘해 먹은 거지. 그리고 또 전용기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로 세월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뭐 활동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또 제가 들어보니까 전용기가 옛날에 학교 같은 데 앞에서 뭐 음식점을 했다라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용기가 막 뭐 학교 앞에서 뭐 떡볶이를 팔대든지 뭐 분식을 판대든지 뭐 튀김을 하고 있어.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냥 속된 표현으로. 당연히 그 가게도 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직 해먹고 있는 지금 꼬락선이 보고 앉아 있으면 맨날 방송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소리 듣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가게 운영할지가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게 오히려 미스터리지. 당연히 그 가게도 뭐 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세월호를 만약에 보고서 운동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세월호 관련된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뭐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든지 왜 도대체 세월호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다음 저희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요 사진에서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물론 가운데 있는 저 여성이 제일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왼쪽 상단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민주노총 네 글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저 여성, 윤석열 탄핵의 그 사회까지 맡고 있는 저 여성이 사실상 뭐와 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 쪽이랑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의 과거를 조금 찾아보니까 몇 가지 장면들이 나와요.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가지고 무슨 뭐 시민 행진인지 뭔지 그런 거를 했던 겁니다. 요게 이제 딱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했던 것인데 가운데 지금 보면은 여성들이 4명 정도 5명 정도가 있어. 6명이 있네요. 가운데 피켓 들고 있는 이제 그 노란색 옷 입고 있는 애까지 포함해가지고 6명인데 여기서 아까 전에 저 여성이 누구냐 명확하게 딱 꼭 짚기는 어려워요. 다 비슷하게 좀 생겨가지고 한 3분 정도가 인상이 되게 비슷한데 누구죠? 저기 없나요? 일단 제일 왼쪽 분일 수도 있고 제일 오른쪽 그 노란색 같은 거 지금 파란색 피켓 들고 있는 여성일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저렇게 이제 여성들이 있는데 저기에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저 때는 이제 직책이 자주통일평화연대 국장이라고 하는 약간 좀 북조선스러운 또 직책이 있었나 봅니다. 박민주라고 하는 친구였네요. 이름이. 얘가 뭐라고 하냐? 소위 북한 파병설을 근거로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적대 정책으로만 일관해 평화를 해치는 기저에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월호를 갖다가 얘기했던 사람이 왜 도대체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지는 거죠? 아니 국가보안법 폐지랑 세월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에 무슨 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뭐 처벌을 억울하게 받은 사람들이 뭐 세월호랑 뭐가 있나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네 소위 북한 파병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한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을 갖다가 파병했다라는 게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예전부터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에도 그렇고 주장했던 거 뭐야? 북한이 거기 파병했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지금 똑같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북한 파병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 뉴스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애들이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딱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반일 반미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명확하네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이제 그
이름이 또 하필이면 또 민주예요. 또 희한하게 이 박민주 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죠. 저 자리에서도 한미 정상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워싱턴 선언을 갖다가 전쟁 놀이다 뭐다 이렇게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딱 이제 여러분들 세계관이 정리가 되시죠. 윤석열 탄핵을 외친 사람들이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 반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요게 또 기가 막히게 뭐랑 이어지게 되냐? 다음 영상 보여주시면은요. 2022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과 같이 거리로 나서면서 처음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 흐름에서 지금의 사회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기가 사회를 보게 됐던 계기가 뭐라는 겁니까? 이태원 그거를 계기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태원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민주노총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또 반미 반일,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이 모든 어떤 5가지 6가지 재료가 통합이 돼가지고 뭐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고리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사람들과 이재명이가 같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과 사실상 이재명이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거 아닙니까? 촛불연대라고 하는 사람도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특징이 연관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광우병 시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적인 시위꾼, 이런 사람들을 이재명이가 자기 옆에다가 앉혀놓고 무슨 뭐 발표까지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또 박민주, 아까 저 친구 이름이 민주였으니까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포인트만큼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반미 반일 국가보안법 폐지, 그다음에 종북 주사파나 약간 뭐 민주노총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원하는 게 뭐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었다라는 거, 이거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